그녀 이름은 지은이 조남주. 출판사 다산북스. 20년을 일했습니다. 진수는 국회 청소노동자다. 용역업체를 통해 일한 지 10여 년 만인 2017년 1월 1일 국회에 직접 고용되었다. 일을 마치면 팔다리가 말 그대로 천근만근이고 그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가파른 오르막을 걷는 40여 분 귀갓길은 늘 힘들기만 했다. 그런데 그날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을 하나 더 들고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진수는 유채씨유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번갈아 들며 내내 싱글벙글했다. 선물 안에는 드디어 늦었지만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는 국회 사무총장의 편지도 들어 있었다. 처음 받아본 명절 선물과 상여금. 월급도 조금 올랐다. IMF 당시 진순의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했다.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시작했지만 장사는 변변치 않았고 이러다 남매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겠다 싶어 진순이 나섰다. 식당 일도 했고 건강식품과 화장품도 팔았고 남의 집 아이도 돌봤지만 다 잠깐씩이었다. 경력도 기술도 없는 주부가 마음 편히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 같이 화장품 판매 사원을 했던 옛 동료의 소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쓸고 닦고 빨고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예상했던 일들. 하지만 노동 강도는 가구 이상이었다. 상임위 사무실이 있는 본관은 국감 시즌이나 연말이면 외부인이 엄청 드나들었고 3층 본회의장은 견학온 학생들로 늘 붐볐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 다음 쓰레기통을 비우고 돌아보면 첫 번째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었다. 정신없이 화장실 칸칸을 돌며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치우고 정리하는데도 화장지가 없다, 변기가 막혔다, 물이 넘친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진순이 일하는 10여 년 사이 용역업체가 3번 바뀌었는데 업체가 부도를 내서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을 뻔한 적도 있었고 새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소용품을 제때 채워주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미화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청소용품을 사서 썼고 낡고 다른 옷을 몇 년씩 입고 일했다. 경력이 많은 진순이 나서서 항의했다가 여름 내내 외벽 청소에 배정되었는데 종일 땡볕에 서서 벽을 닦으니 눈앞이 핑핑 돌았다. 밑보인 이들은 이렇게 고된 구역이 주어졌고 아름아름 채용하다 보니 무리가 지어지고 파벌이 생겨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공지사항을 전해주지 않고 밥도 함께 먹지 않으려 했다. 용역회사 측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계약에서 배제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챙겨주는 동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너까지 따돌림 당해. 아는 척하지 마. 근무가 끝난 늦은 오후, 지하철역에서 몰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수는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났다.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답게 일하고 싶었다. 진순과 동료들은 전체 의원에게 직접 고용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되어 툭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때 진수는 국회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시무식, 간담회, 송년회 같은 자리가 있으면 마짐없이 참석해 청소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렸다. 시민단체, 국회의원 모임,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우리를 만나줄까, 얘기를 드러나줄까 자신이 없었지만 일단 부딪혔다. 도와달라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와중에 촉탁직 언니들이 재계약을 못하는 일이 생겼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용역회사와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일해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재계약은 약속됐던 일이라고. 건강하고 성실한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용역회사에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은 날. 좁은 휴게실이 언니들의 한숨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진수는 자신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다 일어나 봐요, 언니들. 그냥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을 거야? 응? 근처 사무실에서 종이와 펜을 빌렸다. 재계약 약속을 지켜라. 우리는 아직 일할 수 있다. 20년을 일했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려가며 급히 손팻말을 만들어 사무총장실 앞에 섰다. 이러다 나까지 잘리겠구나. 팻말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청소 이외의 용건으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는 것도 처음이고 거기서 커피를 마신 것도 처음이고 사무총장과 그렇게 오래 대화를 나눠본 것도 처음이었다. 결국 사무총장은 용역회사를 설득해 언니들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었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진순의 모든 마음은 국회에 남아 있었다. 청소노동자 임금이 관리용역비가 아닌 직접 고용 예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길어졌고 청소노동자 임금은 거의 마지막 항목이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다 잠들고 깼다가 깜빡 잠들기를 반복하던 진순의 휴대폰이 드르륵 울렸다. 이미 날이 바뀐 새벽 4시. 그 시간에 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단체 메시지가 왔다. 이제 청소노동자들이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고용된다는 뜻이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고 소리에 놀라 깬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진순의 등을 두드렸다. 새 유니폼에는 국회 마크가 새겨져 있고 출입증 대신 신분증이 생겼다. 전에는 소속란에 용역회사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라고 적혀 있다. 전달 사항이 있을 때면 사무처와 운영지원과 등에서 먼저 물어오고 상의하고 공고해 알려준다.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으니 의사소통도 잘 된다. 같은 공간 안에서 지켜보고 대화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 업무 환경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당장 본관 주말 당직 근무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전에는 당직을 마치면 몸살이 나곤 했다.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중간 이윤이 노동자에게 돌아왔고 복지카드와 명절 상여금, 경조사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생겼다. 연초 모친상을 당한 동료가 있었는데 진수는 장례식장에 갔다가 일회용 그릇, 접시, 컵에 국회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장례용품을 국회에서 지원받았단다. 조문객들이 가족 중에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깨너머로 들렸고 괜히 진순이 뿌듯했다. 동료가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다. 엄마가 맨날 당신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내가 힘든 일만 한다고 미안해 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효도한 것 같아. 진수는 휴게 시간이면 한 번씩 동료들과 지하 커피숍에 간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드나들 수 없는 곳인 것 같아 10년 동안 커피숍에 가본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청소하러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받을 때도 먼저 인사한다. 전에는 인사를 건네면 불쾌하지 않을까 괜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직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강하자. 건강합시다, 우리. 요즘 동료들은 건강하자고 인사한다. 이렇게 좋은데 오래도록 같이 일할 수 있게 아프지 말자고 자주 말한다. 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 하는 것 없이 공평하게 일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오래 일하고 싶다. 진수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것이다. 끝. 이거 아니 그냥 여기서 말해? 응, 거기서 크게 말하면 돼. 건강하자. 다 다르게 말해야 돼? 아무렇게나 하면 돼. 잘라서. 건강하자. 여러분, 건강합시다.